네. 이번 시간은 덕질레벨 업입니다. 예, 이제 뭐 감격스러운 순간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십니다. 자, 택배 기사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네네네. 멀리서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오는데 특히 이제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길게는 뭐 2달까지도 걸리거든요. 제가 뭘 주문한지를 몰라요. 뭐야요? 계란컵 자동차 같기도 하고. 고양이. 책을 베고 있는 책과 연결된 그런 소품들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이걸 또 터프하게.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용도를 잘 모르실 텐데 예뻐가지고 여기다 책을 걸쳐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 자, 이건 CD입니다. 뭐 더 스크립트는 유명한 그룹이니까 아시겠죠. 리언 갤러거,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리더였던 킹스 오브 리언이군요. 킹스 오브 리언이라는 락밴드고요. 플레인 화이트 티스라고 민자 티 있지 않습니까? 그룹 이름이 플레인 화이트 티스의 음악이 굉장히 경쾌한데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먼퍼드 앤 선스. 네, 미국에서도까지 유명해진. 이거 크기 보면 좀 가늠 되네요. 뭘까요? 사진이죠? 그렇죠.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피터 잭슨입니다. 피터 잭슨 반지 촬영장에서 찍은 그 현장에서의 사진인데 피터 잭슨이 사인이 되어 있어서. 자, 되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을 위한 뭐야 이게? 벌써 가슴이 뛰고 있어. 이재미를 산다니까요. 백투더 퓨처 영화 2편 보시면 미래 자동차 모델에다가 마이클 제이 폭스하고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사인한 드로리안이지 않습니까? 뭐 GM 원래 모델인데 만든 사람 이름이 아마 드로리안일 거예요. 타임머신처럼 돼서 미래로 가는 그 자동차에. 바퀴 보세요. 최신 영화 최다보유 오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판타지와 SF 특집입니다. 네, 판타지 SF 장르에 속하는 그런 기념품들, 수집품들 이런 걸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바로 이 드로리안 때문에 이 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따끈따끈하죠? 막 들어왔으니까. 이거 콜라인데요? 네, 그냥 펩시 콜라인데 그냥 콜라가 아니고 파는 제품이 아니고요. 백 투 더 퓨처 2 영화에서 보시면 실제로 미래 콜라로 극 중에서 등장합니다. 딱 이렇게 버튼 누르면 쫙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그 콜라인데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5년에 실제 영화에만 나왔던 그 소품 콜라를 펩시가 만들었어요. 네, 작가님 또 콜라 좋아하시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그 SF 판타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마 스타워즈 아닌가 싶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네요. 아시네요. 그 피규어에다가 직접 마크 해밀이 사인한 그런 거고요. 가시네. 어떻게 보면 마크 해밀보다 더 유명한 게 다스베이더잖아요. 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70년대, 80년대 나왔던 그때 다스베이더 역할을 했던 데이비 프로우즈가 사인한 가면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I'm your father. 네. 오리지널 스타워즈의 이 주인공들 해리슨 포드와 네 명이 사인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팀 버튼의 사랑스러운 영화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더 시저 핸드, 가위손. 이걸 실제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따로따로 와서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조심하세요.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E.T.입니다. E.T.의 실제 리더 필름, 그러니까 예고편 필름이에요. 아마 영사를 하면 실제로 예고편을 볼 수 있고요. 주라기 공원에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고 공룡한테 쫓기잖아요. 주라기 공원의 번호판이고요. 주라기 공원 1편의 주인공인 로라던이 사인한 괴물이라는 영화인데 끝내주는 SF 영화입니다. 80년대 나왔던 감독이 사인한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E.T.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인한 E.T.입니다. 탁월한 양식에 선명하게 깃든 신성. 또 외우셨군요. 저도 예. 기억 못하는데.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역시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영화인데요. 역시 감독이 사인한 5, 60년대에 이제 B급 SF를 얘기할 때 척이나 유명한 영화인데 요즘 관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디 스네처의 침입이라고도 하고 바로 에일리언 오리지널이고요. 에일리언 오리지널에 시거니 윌버가 사인한 1편이죠. 그리고 80년대 뭐 그 유명한 SF 대명사인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레이첼이죠? 네. 블레이드 러너의 이 배우죠. 션 영이 사인한 파네미로라는 작품이고요. 판으로 나왔던 덕 존슨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덕 존슨은 이런 특수효과 연기로 너무 유명한데 쉐이프 오브 워터에 등장하는 물속에 사는 양서류 주인공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두 남녀 주인공과 감독이 사인한 3명의 사인이 들어있는데요. 포스트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렇죠.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원래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벌써 이제 고전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래비티입니다. 조지 클루니, 그다음 샌드라 블록, 감독인 알폰소 쿠아론 이 세 사람의 사인이 되어 있는 이 빛나는 포스터를 보고 계시죠? 반지의 제왕이고요. 반지의 제왕 중에서 1, 2, 3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2편인 투 타워스. 중간계의 사인에다가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등장한 20여 명에 가까운 출연 배우들이 전부 다 연명해서 서명한. 요것도 뭐 지난번에 어벤져스급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언박싱과 함께하는 이달의 책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네. 자, 고양이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양이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존 그레이 때문에 산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 철학자고요. 네, 이번에는 팀 하포드의 세상을 바꾼 쉬운 한 가지 물건이라는 건데 이런 책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역시 이것도 저자 때문에 산 책입니다. 신간인데 이 팀 하포드의 책을 한 2권 정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꾼 쉬운 한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컵이라든지 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한 책입니다. 네, 이번에는 책이 사는 세계라는 책인데요. 책꽂이에 관한 책은 처음 봤어요. 책꽂이에 관해서 쓴 거고요. 책꽂이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쓰게 된 냄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역시 뭐 감각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냄새에 관한 모든 것 뭐 이런 거예요. 이 후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수용이 돼서 인지가 되는 것인지 뭐 등등에까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과학 철학자예요. 인간이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과학적으로 푼 건데 재밌는 것은 전부 다 호러 영화에 관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의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과학자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건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미적분 문제를 풀 줄은 알지만 미적분이라는 것이 대체 일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적분을 어떤 그 원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건데 이건 뭔가 하면 방향제입니다. 이걸 어떤 분이 선물해줘서 알게 됐는데 교보문고 향이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교보를 하도 많이 가다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 책이 떠올라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지. 네, 교보문고 향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리필로 하나 더 샀어요. 네. 그래서 리필용으로 똑같이 교보문고 향을 샀습니다. 인간은 왜 박수를 치는가라는 건데 인간이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과연 어떤 그런 그 뒷배경들을 갖고 있는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발견의 시대라는 건데 사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는 발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저자는 1990년부터 사실상 두 번째 인류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르네상스에 해당하는 것처럼 현대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인데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건 혐오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발원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 관해서 스코에서 쓴 20세기 이데올로기 책을 학살하다라는 책인데 20세기에도 책을 학살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치가 그렇고 또 중국에서의 문화혁명도 그랬었고 또 이라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례별로 얘기한 책이죠. 책 읽는 뇌라는 책입니다. 진화적으로 본다면 뇌는 애초에 독서라는 것으로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과연 책을 읽을 때 뇌는 어떻게 그것을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진화되었는지를 말을 해주는 디아스포라 기행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방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종의 소집단을 이루고 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유태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이 안에는 이제 5월 광주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저자도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자전적인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느껴지는 책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특이점의 신화라는 책인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미래에 혹시 인공지능이 인류를 학살하는 거 아니야? 인류 문명이 절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류의 탄생이라는 것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상류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실제로 상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라는 건데 근데 과학자의 관찰 노트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위주로 하는 동물학자라든지 뭐 식물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관찰 노트를 어떻게 적는지에 관한 책이에요. 이 폴 케네디가 쓴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이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1942년부터 44년대에 한 2년 사이의 일들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흥망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현대를 만들었다는 건데 2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 가족 역사는 만화책입니다. 이 리쿤우라는 중국 작가인데 중국인 이야기라고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내 가족의 역사라는 책이 나와서 그 책에 대한 믿음으로 연장선상에서 사게 된 배 이야기라는 책인데 배랑 관련된 인류 문명사를 연대기순으로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는 사실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었잖아요. 곡사를 보게 되면 강대국과 싸워야 됐던 경우 한국은 과연 그런 강대국 틈 사이에서 어떤 현실주의적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다룬 인섹토피아인데 곤충에 관한 책은 저도 많은데요. 이 책이 재밌는 것은 곤충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쓴 사람이 곤충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라는 인간과 곤충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관계에 집중한 책인 것으로 보이고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라는 책 인데 우리는 게으르는 것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어떤 게으름에 관한 거짓된 신화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데 뭐 마크 트웨인의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통계라는 것이 워낙 거짓말이 많다는 건데 그런 통계 그래프에서 어떻게 숫자가 왜곡되는지를 말을 하는 인간의 경제학 36.5도시라는 건데 이게 뭐 인간의 체온일 테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의 심리랑 관련해서 그런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깃털이라는 책인데요. 자연이 발달시킨 것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조류의 깃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이라는 것이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깃털의 원리가 어떻게 인간의 비행 원리랑 접목이 되었는지 세계 괴물 백과인데요. 이런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겹치더라도 무조건 사고요.
괴물 이야기에 대한 어떤 110가지 이야기들을 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고양이처럼이라는 책인데 고양이를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집사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양이에 빗대서 쓴 블루햇인데 표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파란색에 관한 건데 파란색에 관한 글을 수십 편을 모은 그런 책이고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은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죠. 법정에선 문학이라는 그 말 자체로 한국에서 20세기 있었던 필화 사건을 다룹니다. 실제 법정으로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억압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룬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 네,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말을 하게 된 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언어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추론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소금과 문명 뭐 그대로겠죠. 소금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소금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는 사실상 그것 자체가 금전이기도 했으니까 소금과 문명이 어떤 관계를 하면서 현재까지 발전했는가를 다룬 책. 마지막으로 조약의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서양 역사를 보다 보면 조약에 관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각각의 조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룬 조약으로 본 세계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뭐 스타워즈 지금 뭐 고생이 많으신데 네.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보시겠네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네. BTV 오션 월정액으로 네.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편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파네미로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워낙 뛰어난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또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드로리안까지 나왔으니까 백투더퓨처도 역시 3부작이잖아요. 1편, 2편, 3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야! 이야.